오늘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64세에 외모 관리를 시작한 후 남편이 저에게 한 말이 당신이 이렇게 예뻤나? 나도 이제 당신과 나란히 걸어도 부끄럽지 않겠어 였거든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더 충격적인 건 딸의 반응이었어요. 어느 날 길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어머, 이분이 미영이 어머니세요? 정말 젊어 보이시네요. 어떻게 관리하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딸이 저를 보며 한 말이, 엄마, 지금까지 제가 엄마를 부끄러워했던 게 미안해요. 이제는 엄마 따라다니는 게 자랑스러워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제 아이가 저를 부끄러워했다니. 그동안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었을까요? 하지만 더욱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어요. 외모가 바뀌고 나서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 집 전체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몇 년째 사업이 안 되던 아들이 갑자기 큰 계약을 따내게 되었고, 결혼을 망설이던 딸이 갑자기 결혼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거울을 보는 게 무서워서 피하게 되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도 부담스럽고, 심지어 가족들 앞에서도 당당하지 못한, 나이 든다는 게 이렇게 슬픈 일인가 싶어서 매일 한숨만 나오고.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64세 미영입니다. 저는 딱 1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그랬어요. 거울이 정말 무서웠거든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어깨는 구부정해지고, 얼굴엔 활기가 없고, 옷차림마저 아무렇게나 대충. 마치 저 자신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는 게 기대가 되고, 외출할 때도 당당하게 걸을 수 있어요. 모임에 나가면 사람들이 제게 먼저 다가와서 어떻게 그렇게 젊어 보이세요? 라고 물어봐요.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외모 관리가 정말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걸까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외모가 좋아지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진다고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서도 나는 이미 늦었어. 나이 들어서 뭘 해봤자 이런 생각 드시나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64세의 평범한 아줌마였던 제가 어떻게 자신감 넘치는 여성으로 변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 가족 전체에게 어떤 기적을 가져다 주었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저를 본다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남편이 당신이 이렇게 예뻤나? 라고 말할 정도로, 딸이 엄마 따라다니는 게 자랑스러워요 라고 할 정도로 변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외모뿐만 아니라 제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모임에 나가면 사람들이 제게 먼저 다가와 이야기를 걸어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도 두렵지 않아졌고요. 심지어 아들의 사업도 잘 되기 시작했고, 딸도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 외모 관리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화장법이나 옷 입는 방법이 아니에요. 64세의 평범한 아줌마였던 제가 어떻게 자신감 넘치는 여성으로 변화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제 인생에 어떤 놀라운 일들을 가져다 주었는지에 대한 진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거울 보기가 두려우신가요? 나이 들어서 뭘 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도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60대에도 자신감 넘치는 아름다움을 되찾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외모 관리가 단순히 예뻐지는 것을 넘어서 인생 전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도 깨닫게 되실 거예요. 당신의 인생은 이렇게 바뀝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는 것이 기대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즐거워지며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거예요. 지금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시면 매주 시니어 세대의 우아하고 자신감 넘치는 삶을 위한 실전 노하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함께 증명해 나가요. 젊었을 때 저는 운이 좋게도 특별한 관리 없이도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주 미영 씨는 참 곱게 생겼다라고 말해주곤 했죠. 그래서인지 외모에 큰 신경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20대 때를 떠올려 보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피부는 촉촉하고 탄력 있었어요. 머리카락도 윤기가 흘렀고 어떤 옷을 입어도 예뻐 보였죠. 심지어 밤늦게 자거나 불규칙하게 식사를 해도 얼굴에 티가 나지 않았어요. 정말 젊음의 특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 너는 화장 안 해도 예쁘니까 좋겠다라고 부러워했어요. 저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화장품에 돈을 쓰는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 전까지는 정말 그런 생각으로 살았어요. 가끔 립스틱 하나 정도 바르는 게 전부였고, 옷도 편한 것 위주로 입었는데도 사람들이 예쁘다고 해주니까 만족스러웠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신혼 초기에는 남편 앞에서라도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했는데, 첫째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정말 여유가 없어졌어요.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둘째까지 생기니까 정말 하루 24시간이 모자랐어요.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온통 아이들 뒷바라지뿐이었죠. 기저귀 갈고 분유 타주고 우는 아이 달래고 밥 먹이고 재우고 정말 쉴 틈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 자신을 돌볼 시간은 꿈도 못 꾸게 되었어요. 머리는 대충 묶고 옷은 편한 것만 골라 입고 화장은 아예 포기했죠. 세수도 아이들 씻기느라 대충 하는 날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이것도 잠깐이겠지. 아이들이 좀 크면 나아지겠지 생각했는데 막상 아이들이 크니까 또 다른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학교 준비물, 학원 등하원, 숙제 봐주기. 오히려 더 바빠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10년, 20년이 흘러가니까 저 자신을 가꾸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어졌어요. 가끔 거울을 봐도 이 정도면 괜찮지 하는 정도였죠. 주변 사람들도 다 비슷하게 사니까 특별히 신경 쓸 필요를 못 느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화장 좀 하고 나가지 이런 말을 가끔 했는데 나중에는 아예 말도 안 하더라고요. 아마 포기한 것 같아요. 저도 남편이 그런 말을 하면 아이들 키우느라 바쁜데 언제 화장을 해? 라고 투덜댔으니까요.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조금씩 시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신을 가꾸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린 상태였죠. 가끔 TV에서 또래 연예인들이 나오면 저 사람은 관리를 받으니까 저렇지라고 생각했어요.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관리할 수 있겠어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게 습관이더라고요. 한 번 자신에게 소홀해지니까
계속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마치 관성의 법칙처럼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저도 변화하지 않는 상태가 편해져 버린 거죠.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저만의 시간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오래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지 않아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렇게 막막해 하던 중에 동네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모임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이들도 다 컸으니 이제는 저만의 시간을 가져보자는 생각에서 용기를 내어 참석해 보기로 했어요. 첫 모임에 갔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 10여 명 모여 있었는데 모두들 저와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우선 옷차림부터 달랐어요. 저는 그냥 집에서 입던 편한 옷을 입고 갔는데 다른 분들은 모두 깔끔하고 세련된 옷을 입고 계셨어요. 그것도 비싸 보이는 옷이 아니라 평범한 옷인데도 어떻게 입었는지 정말 멋져 보였어요. 화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진하지도 않고 너무 연하지도 않은 딱 나이에 맞는 적당한 화장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립밤만 발라간 게 전부였는데 정말 민망했죠. 무엇보다 표정이 달랐어요. 모두들 밝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어요. 말씀하시는 것도 또렷하고 당당하셨고요. 저는 그냥 구석에 앉아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는데 다른 분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도하시더라고요. 그날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을 때의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정말 처참했어요. 다른 분들과 비교가 되니까 제가 얼마나 초라한지 너무 확실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그 모임에 나가는 게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분들과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제가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두 번 빠졌다가 억지로 나가곤 했어요. 특히 박 언니라는 분이 계셨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2살 많으신데 어떻게 저렇게 우아하고 세련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옷도 심플한데 고급스러워 보이고 화장도 자연스러운데 정말 예쁘셨어요. 처음에는 박 언니가 좀 부담스러웠어요. 너무 완벽해 보여서 말을 걸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박 언니가 먼저 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셨어요. 미영 씨, 모임에 나오신 지 꽤 되셨는데 아직 어색하세요?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셨어요. 생각보다 친근하고 따뜻하신 분이었어요. 그날 대화 중에 박 언니가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미영아,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더 예쁘게 가꿔야 해. 그게 자신에 대한 예의이자 주변 사람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끔했어요. 그동안 저는 나이를 핑계로 저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이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제 예뻐봐야 뭐해. 젊은 사람들이나 꾸미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박 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도 처음에는 귀찮았어. 나이 드니까 뭘 해도 예전 같지 않고 노력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고. 그런데 한번 시작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자신을 가꾸는 건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야. 거울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외출할 때도 당당해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도 다르게 보게 되지. 그날 집에 돌아와서 박 언니 말씀을 계속 생각해 봤어요. 정말 맞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나이를 핑계로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주 모임 때 용기를 내서 박 언니에게 물어봤어요. 언니,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박 언니가 정말 기뻐하시면서 그럼 이번 주말에 같이 쇼핑 가볼까?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설레면서도 불안했어요.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 주말에 박 언니와 함께 백화점에 갔어요.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쇼핑이었어요. 박 언니가 이것저것 골라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미영아, 우리 나이에는 너무 밝은 색보다는 차분한 색이 좋아. 그리고 몸에 딱 붙는 것보다는 적당히 여유 있는 게 편하고 예뻐 보여. 화장품 코너에서도 많은 걸 배웠어요. 기초가 가장 중요해. 특히 우리 나이에는 보습이 제일 중요하고, 화장은 진하게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아. 그날 처음으로 제대로 된 기초 화장품과 옷을 샀어요. 집에 돌아와서 박 언니가 가르쳐 준 대로 화장을 해보고 새로 산 옷을 입어봤는데 뭔가 다른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아직 서툴러서 화장이 어색했고 옷도 입어본 적 없는 스타일이라 어색했어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그 모습 그대로 가족들 앞에 나갔어요. 남편의 첫 반응은 웬일이야? 였어요. 놀라기는 했는데 좋다는 건지 이상하다는 건지 모호했어요. 아이들 반응은 더 직접적이었어요. 딸이 저를 보더니 엄마 화장이 좀 과한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이렇게 꾸며요? 하더라고요. 아들도 엄마 평소 모습이 더 자연스러워요.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정말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용기 내어 노력했는데 오히려 이상하게 보인다니. 정말 속상했어요. 그날 밤에 화장을 지우면서 거울을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역시 나이 들어서 뭘 해봐야 소용없구나. 괜히 욕심 부렸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동안 정말 우울했어요. 박 언니가 전화를 걸어서 어때? 기분 좋아? 하시는데 솔직히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네, 좋아요. 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죠. 박 언니가 눈치를 채시고 미영아, 혹시 뭔가 문제 있었어? 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가족들 반응이 별로였다고, 화장도 어색하고, 옷도 어색하다고요. 박 언니가 웃으시면서, 아, 그럴 줄 알았어. 나도 처음에 그랬거든. 급하게 바뀌려고 하지 마. 천천히 조금씩 바꿔가는 거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은 갑자기 바뀐 모습이 어색할 수밖에 없어. 조금씩 자연스럽게 바뀌면 금방 익숙해질 거야.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봐. 박 언니 말씀을 듣고 나니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도 한동안은 화장을 안 하고 지냈어요. 새로 산 옷도 옷장에 걸어두기만 했고요. 그러다가 한 달쯤 지났을 때 다시 용기를 냈어요. 이번에는 너무 급하게 바뀌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해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기로 했어요. 대신 접근 방법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박 언니 말씀대로 너무 급하게 바뀌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무엇보다 제 나이에 맞는 스타일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먼저 인터넷에서 60대 여성들의 스타일링에 대해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있더라고요. 나이에 맞는 색상, 핏, 소재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들이 있었어요. 색깔부터 다시 공부했어요. 제가 좋아하던 밝은 빨간색이나 핑크색보다는 베이지, 네이비, 그레이,
아이보리 같은 차분한 색상들이 더 고급스럽고 나이에 맞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옷의 핏도 중요했어요. 너무 타이트해서 몸매를 다 드러내는 것도 부담스럽고 너무 헐렁해서 멋없어 보이는 것도 좋지 않더라고요. 적당히 여유 있으면서도 실루엣이 예쁜 옷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소재도 신경 써봤어요. 면, 린넨, 울 같은 자연 소재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좋아 보인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합성 섬유보다는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화장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접근했어요. 유튜브에서 젊은 사람들 따라 하지 말고 중년 여성을 위한 화장법을 찾아봤어요. 기초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먼저 스킨케어부터 제대로 시작했어요. 클렌징을 꼼꼼히 하고 토너, 에센스, 크림을 순서대로 발라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번거로웠는데 하다 보니 습관이 되더라고요. 화장을 할 때도 진한 색보다는 자연스러운 색상을 선택했어요. 베이스 메이크업에 신경 쓰고 아이섀도는 브라운 톤으로, 립스틱도 너무 진하지 않은 로즈 톤으로 발라봤어요. 처음 몇 번은 여전히 어색했어요. 손도 익숙하지 않아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만족스럽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했어요. 박 언니가 가끔 전화해서 어때? 꾸준히 하고 있어? 하고 물어보시면 네, 조금씩 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실제로도 조금씩이지만 꾸준히 하고 있었거든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선 피부가 좋아졌어요. 매일 스킨케어를 꼼꼼히 하니까 촉촉해지고 윤기도 나기 시작했어요. 화장도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손이 익숙해지니까 시간도 덜 걸리고 더 예쁘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거울 보는 것이 즐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옷도 조금씩 바꿔가기 시작했어요. 새로 사지는 않고 기존에 있던 옷들 중에서 색상과 핏이 괜찮은 것들을 골라서 입어봤어요. 그리고 간단한 액세서리 몇 개를 추가했어요. 목걸이 하나, 귀걸이 한 쌍만 추가해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너무 화려하지 않은 심플한 디자인의 액세서리들이 제게 잘 어울렸어요. 그렇게 2개월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가족들이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어느 날 저를 보더니 요즘 뭔가 달라 보인다 하더라고요. 뭐가 달라요? 하고 물어보니 예뻐 보여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억지로 꾸민 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예뻐 보인다고 하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딸도 조금씩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요즘 화장이 자연스러워 보여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들도 엄마가 뭔가 밝아 보여요. 라고 말해줬어요. 모임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어요. 박 언니가 미영아, 정말 많이 예뻐졌다 하시면서 칭찬해 주셨어요. 다른 분들도 요즘 미영 씨 정말 달라 보여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제 자신이 느끼는 변화가 가장 컸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화장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즐거웠어요. 외출할 때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도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누군가 저를 봐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특히 모임에서의 변화가 놀라웠어요. 예전에는 항상 구석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먼저 화제를 꺼내기도 하고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먼저 다가와서 이야기를 걸기 시작했어요. 미영 씨, 요즘 정말 예뻐지셨어요. 비결이 뭐예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다른 모든 것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동네 요가 교실에 등록해보기도 하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해봤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사업이 갑자기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몇 달 동안 힘들어 하더니 큰 계약을 따내게 되었어요. 딸도 오랫동안 만나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정했어요. 그동안 서로 망설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결혼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제가 긍정적으로 변하니까 주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 걸까요? 모르겠지만 정말 신기했어요. 변화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만의 관리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이 이제는 정말 즐거워요. 일어나자마자 세안을 꼼꼼히 하고 기초 화장품을 차례대로 발라줘요. 토너로 피부를 정리하고 에센스로 영양을 공급하고 크림으로 마무리해요. 자외선 차단제는 절대 빼먹지 않아요. 집에만 있는 날에도 발라줘요. 처음에는 번거로웠는데 이제는 양치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어요. 화장도 이제는 20분이면 끝나요. 베이스를 얇게 펴 바르고 컨실러로 잡티를 가려주고 파우더로 마무리해요. 아이브로우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이섀도는 브라운 톤으로 발라줘요. 립스틱은 상황에 따라 달리해요. 집에 있을 때는 립밤만 발라주고 외출할 때는 로즈 톤이나 코랄 톤으로 발라줘요. 너무 진하지 않으면서도 혈색이 좋아 보이는 색상들이에요. 물도 하루에 8잔 이상 마시려고 노력해요. 처음에는 자꾸 깜빡했는데 물병에 시간을 적어 놓고 마시니까 습관이 되더라고요.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이가 들수록 더 느끼게 되어요.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미용실에 가요. 제 얼굴형에 맞는 스타일로 자르고 너무 밝지 않은 갈색 톤으로 염색해요. 미용사분이 제 피부톤에 맞는 색상을 추천해 주셔서 많이 배웠어요. 집에서도 헤어 관리를 꼼꼼히 해요. 샴푸 후에는 꼭 트리트먼트를 해주고 헤어 에센스도 발라줘요. 드라이할 때도 열 손상을 줄이기 위해 열 보호제를 사용해요. 빗질도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나무 빗으로 부드럽게 빗어주면 머리카락에 윤기가 나더라고요. 잠들기 전에 100번 정도 빗어주는 것도 습관이 되었어요. 외모 관리와 함께 건강 관리도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무리 겉모습을 가꿔도 건강하지 않으면 진정한 아름다움이 나올 수 없거든요. 매일 30분씩 산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10분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늘려갔어요. 이제는 30분이 금방 지나가요. 산책하면서 계절의 변화도 이제는 30분이 금방 지나가요. 산책하면서 계절의 변화도 느끼고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때로는 음악을 들으면서 걸어요. 머리도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져요. 일주일에 2번은 동네 체육관에서 요가를 해요. 처음에는 몸이 너무 뻣뻣해서 간단한 동작도 제대로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어서 부끄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선생님이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서 천천히 하시면 돼요 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제 속도에 맞춰서 했어요. 몇 달 지나니까 몸이 훨씬 유연해졌어요. 어깨와 목의 결림도 많이 좋아졌고 자세도 훨씬 바르게 되었어요. 요가는 몸의 유연성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에도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요가 수업을 들으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되었어요.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 대부분이라 공통 관심사도 많고 서로 격려하면서 운동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음식도 완전히 바꿔봤어요. 예전에는 뭐든지 맛있는 것 위주로 먹었는데 이제는 건강과 피부에 좋은 음식들을 찾아서 먹어요. 특히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으려고 노력해요. 매 끼니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넣어서 요리해요. 브로콜리, 당근, 파프리카, 시금치. 색깔별로 들어있는 영양소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되어서 골고루 먹으려고 해요. 과일도 제철 과일 위주로 먹어요. 사과, 배, 귤, 딸기.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더라고요. 인스턴트 음식은 최대한 피하려고 해요. 라면이나 냉동식품 같은 것들 대신에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번거로웠는데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재미있어요. 물 대신 녹차나 허브티를 자주 마셔요. 녹차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노화 방지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캐모마일 티는 스트레스 해소에 좋고 로즈잎 티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피부에 좋아요. 외모 관리를 시작한 후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단순히 예뻐진 것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바뀌는 경험을 했거든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기니까 매사에 더 적극적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흥미롭게 느껴져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원활해졌어요. 예전에는 먼저 말을 걸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상대방도 저에게 더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요. 모임에서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어요. 예전에는 항상 구석에 앉아서 남의 이야기만 듣고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먼저 화제를 꺼내고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기도 해요. 다른 분들도 저의 변화를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미영 씨 정말 많이 밝아지셨어요. 요즘 되게 예뻐지셨네요. 뭔가 달라 보여요. 이런 말씀들을 자주 들어요. 가족 관계도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남편과의 관계가 예전보다 훨씬 친밀해졌어요. 제가 밝아지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남편도 저를 다시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당신 요즘 정말 예뻐졌어. 나도 좀 관리해야겠는데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저의 변화에 자극받아서 운동을 시작하고 옷차림에도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저를 더 존중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엄마는 몰라요 하면서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제 의견을 묻기도 하고 조언을 구하기도 해요. 엄마, 오늘 정말 예뻐 보여요. 엄마 따라다니는 게 자랑스러워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행복해요. 아이들이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주변에서도 변화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마트에서 장 볼 때나 은행에 갔을 때 직원분들이 더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더 당당하고 밝게 행동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길에서 만나는 이웃분들도 저에게 먼저 인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어머, 미영 씨 오늘도 예쁘시네요. 이런 인사를 받을 때가 있어요. 64세의 새로운 시작, 정말 늦지 않았더라고요.
언제든지 자신을 가꾸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제가 몸소 경험했어요. 나이는 정말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발 용기 내어 시작해 보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외모 관리는 단순히 예쁘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모두 자신을 포기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아름다워질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당장 좋은 크림 하나를 발라주세요. 마음에 드는 립스틱 하나를 사서 발라보세요. 마음에 드는 옷 한 벌을 골라 입어보세요. 그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저처럼 말이에요. 거울을 보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 기대되는 일이 될 거예요. 외출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 될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피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설레는 일이 될 거예요. 여러분도 저처럼 변화의 기쁨을 느껴보시길 진심으로 바라요. 분명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자신을 믿고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64세에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이라면 여러분도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함께 증명해 나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함께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